네, 우선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과학책도 이제 읽기 시작하고 하는데 신앙이랑 과학이랑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과학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고민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제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원리의 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그 잘못된 그 과학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에는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학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뭐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의 근원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설명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모순이 너무 많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태양이 멈췄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17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내는 것은 성경을 접근하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책은 뭐 2000년 아니면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성경은 소통을 위한 책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인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는 과학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적 원리를 잘 배우는 훈련, 그 성경을 보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과학에 대한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사이비 과학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상식적인 공부들을 해야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과학적 지식, 현대의 과학적 지식도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화론을 기독교에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진화, 소진화 이런 구분을 하는데 대진화라는 것은 종과 종의 진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식물이 동물이 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건 증명도 안 됐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진화는 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어떤 과학적 사실이 성경에서 진화가 됐다 안 됐다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 있지만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뭐 진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그냥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팩트를 이제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어떤 면에서는 창조는 그게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론이에요. 근데 모르는 게 이론인데 그 이론을 누가 더 진짜 이렇게 잘 설득하고 설명해 낼 수 있냐의 실력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를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건 뭐 믿음이다, 아니면 저건 틀렸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런 문자적 지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다, 이런 아주 좀 수준 낮은 이런 설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경이 좀 이렇게 무식한 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이거 뭐 우리 공부하면 제일 좋죠.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근데 공부를 정말 깊이 하면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 정말 과학자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생화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대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계가 신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직까지 피도 한 방울 못 만드는데 예, 이게 어떤 뭐 인간의 과학이 그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내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신비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신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이비 과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조과학회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창조과학회를 시작한 분이 우리나라 양승원 교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경북대 물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다가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창조과학은 미국 가서 보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한 개면 아니다는 주장이 100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가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건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2007년인가 8년쯤에 그 뭐랄까 이렇게 양심 고백 같은 걸 했어요. 창조가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뭐 그랜드 캐년이 노아의 홍수 증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증거들을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구가 몇 번 이렇게 격변을 하면서 사실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설명을 두 종류로 하죠. 빅뱅 이론이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받아줄 수 없다 하는 분이 있고 하나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드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포인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지 않느냐. 그래 그거를 우리가 성경책에 표현된 단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다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식한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좀 설득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이거 편집 다 하실 거죠? 네. 예. 그다음